자, 이번 시간은 글의 흐름. 자, 글의 흐름이 문맥입니다. 그러면 쌤이 강조하는 전형적인 컨텍스트 문제네요. 그죠? 자, 텍스트 주제고 코는 일치하다. 이 텍스트가 테마입니다. 자, 요거 일치하는 방법으로 독해도 풀이법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을 넣는 유형이 있고, 글감에서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을 빼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출제 교수님이 자, 어떤 유형을 낼지는 출제 교수님의 고유 권한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풀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자, 주어진 문장을 일단 간단한 독해를 해야죠. 자, 요거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몇 어떤 경연은 뭐뭐라고 보여집니다. 여겨집니다. 세계적인 클래스라고. 자, 그와 같은, 자, 이와 같은, 그죠? 요거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동격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죄송합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이 만약에, 자, 이런 단어들이 몰라요. 자, 요런 단어들을 다 모릅니다. 자, 모르는 단어에 매여 있으면 함몰이라고 그러죠. 함몰돼 있으면은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커져요. 자, 그럼 상관적 독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이 글의 흐름의 문제는 거의 대체로 7, 80% 이상이 거의 90% 주제문을 먼저 주고 그 흐름을 줘요. 주제의 흐름이죠. 그죠? 아니면 미괄식으로 맨 끝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제 말 이해했죠? 자, 요 주제를 먼저 뽑아보면요. 요런 독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수험생이 만약에 제 기준으로 하면 이 단어들을 다 알죠. 왜냐면 제가 과학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힉스의 입자 이론 나오네요. 힉스의 입자를 확인하는 것 또한 이렇게 또한 대등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저조차 만약에 이 뒤에 있는 단어를 모르면 힉스 입자를 확인하는 요런 컨테스트, 그죠? 경연대회라는 거죠. 그런데 첫 줄을 먼저 볼게요. 과학은 어떠한 것이다. 자, 정의 내리고 있어요. 자, 뭐뭐라고 묘사된다, 설명된다. 뭐라고? 승리자가 테크홀. 테크홀은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승자 독식 뭐 이런 거죠.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그런 경연대회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은 이런 거네. 자, 이 경연대회는 과학 경연대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연대회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과학 경연대회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단어를 몰라도. 자, 이게 상관적 독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알아내는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웬만한 단어는 다 알고 있죠. 저도 단어를 안 외운 지가 한 30년 됐더니 많이 까먹고 있어요. 더 까먹기 전에 제가 기술을 전수해 드리려고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자, 2등이나 3등은 아무 상이 없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경연대회는 특징이 뭐예요? 뭐 바둑대회나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승자 독식하는 경연대회는 우승자는 모든 걸 우승 상금까지 다 가져가는데 준우승을 해도 상이 없어요. 자, 이런 걸 의미한다. 자, 문맥 흐름이 이제 이해 갔죠? 자, 이것은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다. 뭐, 과학 경연대회의 특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독해됐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문장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제가 앞뒤, 이 블랭크 안에 들어가야 될 자리에 앞뒤 연결이 주제로 연결이 가장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가장 핵심어고 여기에 주제에 존재하는 단어가 앞뒤에 언급되고 있는 거가 연결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갔죠? 자, 이거는 크게 나누면 요 주어가 있고요. 이게 진술이 있고요. 어떠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월드클래스 얘기가 언급되어 있으면 그 근처에 얘를 넣어야 됩니다. 또는 진술. 이해 갑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자,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 복수형이죠. 과학적 콘테스트를 묘사하는 사람들. 자, 전치사 나온 거는 묻고요. 자, 얘는 또 동격처럼 얘야 묶여 있네요. 그죠? 뭐예요? 부정확한 묘사다 라고 언급. 과학적 경연대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예요? 승자 독식하는 대회다, 경연대회다 라고 묘사되어진다, 때때로. 근데 이 언급이, 이 묘사가 부정확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조차 그것도 다 이 반복하고 입증하는 이런 과학 경연대회가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과학에서 일반적인 것인데도 그러하다. 자, 여기 뭐 문맥이 얘가 아직 들어갈 자리는 단어 언급이 정확하게 없다고 보여져요. 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언급한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단어예요. 연결하는 거니까요. 접속사 되게 중요합니다. 글의 흐름에서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자, 보시니까 단지 자, 핸드폰은요, 여기서 수가 적은 걸 나타내요. 그렇게 몇몇 과학 경연대회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정도에서도 그것은 되게 부정확한 묘사다. 그러면 계속 주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온지 알겠죠? 자, 3번에 보니까 접속사가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서 언급한 거하고 다른 주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 문제에서는 이런 전환 접속사, 역접이라 부르죠.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 전환과 역접의 의미가 뭐냐면 앞에 언급한 진술과 또는 주어가 또는 목적어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여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알 수 있겠네요. 한번 볼게요. 많은 다른 경연 대회들은 다수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문제풀이에 상관적 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관성이 가장 뛰어난, 문맥성이 가장 뛰어난 거는 접속사예요. 여기서 반대되는 내용은 이건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경연대회죠. 과학 경연대회입니다. 여기는 많은 경연대회예요. 이게 반대네요. 의미가. 주어에서 간단하게. 예, 이거는 글의 주제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수 성분이에요. 진술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주어가 반대돼도 벗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제가 답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했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누구를 폄훼하거나 까는 거나 이런 데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오랜 기간 수십 년을 공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어요. 이거를 푸는데 오히려 외고 출신이나 이런 친구들이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살다 왔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한 20년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수능을 본 거예요. 전 그런 친구들도 가르쳐 봤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어진 문장이 세계적인 클래스이다. 이와 같은 경연대회는 그런데 세계적인 클래스다가 핵심적인 여기에 어떤 문장하고도 사실은 관계가 있는 진술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이게 요런 몇몇 되게 중요한 대회들도 경연대회도 좀 묘사가 이렇게 부정확한 거다 이렇게 언급했으면 차라리 굉장히 잘 만들어진 문제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스카이반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특목고 출신이나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제 저의 기술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서 앞문장 연결하려면 가장 가까운 게 이 3번 자리고요. 이 언급된 거가 some 컨텍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매니 컨텍스트가 나온 요거 주어 반대되는 진술이 나온 이 앞에 놓여야 된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는 오늘 강의에 두 개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상관적 독해로 그 부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대회, 과학 경연대회, 세계적인 클래스로 여겨지는 그런 대회예요. 얘가. 그게 서치에지가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몰라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힉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제 말 이해했나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주제문을 찾았어요. 뒷받침 문장이 주어동사 목적어 나오는데 이 단어를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가꾸는 일을 좋아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뒷받침 문장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는데 화가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요. 근데 그린다. 뭘 그리는 거죠? 그리는 대상이에요. 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를 몰라도요. 이 한 문장 전체를 몰라도 이 뒷받침 문장은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의 구체적 사례입니다. 이렇게 독해하셔도 돼요. 차라리. 근데 어렴풋이 잘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억지로 독해를 해버리면 독해 전체 흐름이 삼천포로 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그 자체 뜻을 포기하시고 상관적 독해로 하시는 게 문맥이 깨지지도 않고 흐트러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더 이거를 이제
저는 솔직히 이거 오버랩 독해라고 하거든요. 상관적 독해면서 이 주제로 이 뒷받침 문장을 계속 덮쳐서 읽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앞뒤 상관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제를 잡은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앞뒤 문장에 연결되느냐. 이때는 접속사도 되게 중요해진다. 자, 오늘 강의 요약입니다. 자, 다음 유형 또 글의 흐름 나중에 한 번 더 올려드리고요.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제게 생윤하고 수학이 올라간 다음에는 한 열 몇 개 정도 하루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믿고 기다려 주시고 학습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반복으로 많이 들어주세요.